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고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 보셔야 되는 아주 놀라운 사실들, 깜짝 놀랄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을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이 책을 잠깐 보실 건데요. 자, 우리나라 이제 역사 유적,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 유적을 답사하시면서 이제 책을 쓰시는 분으로 유명한 서길수 교수님이시죠. 옛날에는 이제 현장을 답사 자체도 안 했어요. 답사 자체도 안 했는데요. 보시면 1992년도에 이제 중국 공산당과 우리나라가 이제 수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무슨 고구려 유적을 답사를 한다 이런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역사학자들 그런 데 안 갑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진리인데요. 뭐 답사를 안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서길수 교수님이 그래서 유명해진 건데요. 자, 이런데 이제 뭐 광개토대왕 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종 무덤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이 책은 20년 전에 출간이 된 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내몽고 자치주도 가가지고요. 이제 그 유명한 파림좌기, 고구려 성이죠. 고구려 성을 보시게 되죠.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책이 20년 전에 이제 출간된 책인데 파림좌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딱 그냥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고구려 영토내에서 성들과 유적을 탐방한 내용만 이상하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성 사진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안, 국내성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사진들, 이런 사진들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볼 수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들이 잔뜩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종 무덤들도 마찬가지고요. 내용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죠. 뒤에도 보면 이제 칼라로 오녀산성이라고 불리는 광개토대왕 비석도 그렇고요. 비석이 이렇게 크다. 이런 것들을 처음 봤었습니다. 자, 무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이제 2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영토, 역사책에서 배우는 영토 내의 역사를 이제 밝혀주고 유적을 답사한 내용이고요. 자, 이 책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책인데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굉장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김오림이라는 조선족이 쓴 책입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교포 3세라고 해야 됩니다. 현재 이제 베이징에서 중앙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국 사람이 이제 중국을 다니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려라든가 뭐 이런 유적을 답사를 해야 되는데 하도 안 다니니까 이제 서길수 교수님이 이제 약간 일부를 다니셨잖아요. 자, 이분은 그냥 중국인이에요. 여러분 조선족이 중국인인 거 아시죠? 자, 중국말이 그냥 그쵸 원활히 되고 현지인들한테 물어보기도 쉽고 또 그리고 중국 사서도 읽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민족의 보배시죠. 자, 이분이 이제 답사를 한 내용인데요. 중국 전역의 고구려 관련 지역명을 찾아놓으신 책입니다. 자, 조선족인데 조선족은 이제 중국인이라고 봐야 되죠. 국적은 중국인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확고한 국가관이 있어서 나는 한국 사람, 뭐 아니면 조선 사람. 자, 일단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보다 더 앞서 있고 더 훌륭한 나라다. 한국인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우리 교포고요. 아니면 중국은 큰 나라다. 중국이 최고였지. 나는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교포가 아니겠죠. 자, 예전에는 이런 중국에 이제 56개 이상이 되는 중국 소수민족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많이 썼는데요. 현재는 공산당들이 강하게 집권하면서 이런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한족들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이제 이주 정책을 많이 써서 지금은 다 섞여 살고요. 예전처럼 이렇게 이런 조선족도 마찬가지고 중국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 거의 없죠 요즘에는. 그리고 중국어만 쓰게 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자,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 사서, 중국 사서 그리고 유적들을 많이 확인을 하러 돌아다니셨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둥반도고 여기 이제 별표가 이제 보시면 북경입니다. 북경이고 여기 이제 한반도가 있는데 한반도가 살짝 안 나오고요. 여기 이제 별표가 북경이니까 북경 오른쪽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고려동이 있다. 자, 보시면 고려동이 있죠. 고려동. 이제 이 려자가 아름다울 려자가 이제 중국의 간자체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고려동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국 역사계에서 지금 배우는 영토 밖에 있는 고구려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고려정, 고구려의 우물인데요. 북경 우측에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정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자, 또 굉장히 재밌는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어제는 이제 북경 위쪽입니다. 북경 위쪽인데 박씨마을이 있어요. 여기 박씨마을 촌장 신라 박혁거세의 후손들이죠. 박씨마을. 자, 여기 이제 열하일기로 유명한 이제 열하 청도시의 이제 서쪽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인데요. 자, 여기에 박씨 촌장이 살고 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열하일기라고 조선시대 이제 박지원이 자, 열하를 이제 가죠. 열하를 가는데 일기를 이제 몇 달 동안 가면서 남긴 기록인데요. 조선시대 이제 금서로 취급받았습니다. 금기된 책으로. 이유가 뭐냐면 자, 이쪽에 박씨들이 많이 살아요. 열하일기에. 또 푸젠성에 신라 마을이 있대요. 뭐 이런 내용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조선의 금기서. 그리고 청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자, 보시면 이 남쪽에 보면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 그러니까 푸젠성이죠. 중국에. 이쪽 속에 이 책에도 마찬가지로 신라의 구의 이름 자체가 이 동네 이름이 신라다. 여러분 이제 신라구가 뭐냐면요. 지금의 강남구처럼 강동구, 강남구, 강서구처럼 구입니다. 여기 구가 또 있어요. 여러분 구글 찾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신라구가 나옵니다. 자, 이쪽 지역이 어딥니까? 이 바닷가 지역이 아니에요. 신라방 신라소가 있을 수 없는 신라방 신라소가 있으려면 여러분 무역을 했으면 해안가에 있어야 되죠. 깊숙한 곳에 있어요. 양자강은 위에 흐르는데요. 깊숙한 곳에 있다고요. 자, 이 지역이 어딥니까? 삼국사기 일식기로 보면 안우이성의 위쪽이고요. 경주가 지도에도 표기되고요. 그 아래 지역, 신라 지역이에요. 그대로. 이런 구석에 현재 신라구가 있다는 겁니다. 신라 마을도 있고요. 일본 마을도 없고요. 외 마을도 없어요. 다른 무슨 뭐 티벳 마을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신라만 있는 거예요. 신라의 땅이죠. 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곡이라고 있는데요. 자, 북경 아래쪽에 고려곡이라고 있습니다. 고려곡에 이런 고려곡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북경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파면 해골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뼈다귀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걸 이제 경관이라고 부르는데 경관이 이제 서울경을 써가지고 이제 뭐 서울의 볼거리가 아니고요. 이제 경관은 이제 춘추 시대에 뭐라 나냐면 적의 시체를 쌓아놓은 것. 그래서 적에게 위압감을 준. 그러니까 일종의 적의 시체 무덤이죠. 자, 이걸 이제 경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무덤이었을까요? 이쪽입니다. 북경 아래쪽. 그렇게 뼈가 많이 발견되는데 삼국사기에 보면요, 이제 고구려 영루왕이 이제 당태종이랑 얘기를 하죠. 자, 수나라가 와서 고구려한테 그렇게 많이 패배를 하고 병사들이 죽은 장소 경관. 자, 뼈가 그렇게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목룡보탑. 당나라 2대 왕 이셈이 도망가던 곳.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우물가였는데요. 이 당태종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탑을 올리죠. 이 탑이 목룡보탑인데요. 여기 뭐라 나오냐면 199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도에 이 동네의 문사위원회가 이 탑 아래에 있는 벽돌을 치워봅니다. 여기 나오죠. 치워봤더니 정말로 우물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산. 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것도요. 자, 보시면 양자강이 흐르는데 고려산이 있어요. 왜? 고구려인가요? 고려인가요? 고려산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려산이에요. 고려산인데 자, 여기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고려산 이렇게 나옵니다.
구글로 치면 현재 안 나옵니다. 예, 지역명이 아마 바뀌거나 네, 이 동네 마을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에서 이제 고려 산로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이쪽 지역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추후에도 말씀드릴 건데, 자, 고려산이 왜 나오느냐? 이 아래 지역은 신라 마을이 있죠. 예, 깊숙한 곳에 신라 마을이 있습니다. 해안가도 아니고 일식 지역이 일식 기록이 나타나는 곳이죠. 자, 이 고려는요,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화하족들은 주로 어디 살았죠? 이렇게 황하가 꺾이는 지역. 이쪽이 이제 장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이제 낙양인데요. 왼쪽 구석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 이제 뭐 건업이라고 불리는데, 뭐 이만이라고 불리는데,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중국의 이제 남송, 그러니까 여러분 송나라가 하나가 아닙니다. 북송이 있고 남송이 있는데, 이제 북송이 있다가 찌그러지면 남송이에요. 영토가 줄어들면. 남송의 수도도 그렇고, 뭐 제나라, 양나라, 뭐 이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오나라, 위초고 할 때 삼국지 오나라, 이 나라들의 수도가 같아요. 다 건업이에요. 자, 어디냐? 다 이쪽으로 봅니다. 동부 끝. 아니, 수도를 이 화족들이 동쪽 끝에 이 해안가에 수도를 뒀다고 우기는 거예요. 난징. 예. 그쵸? 여기 항저, 수저 뭐 있는데, 예. 이쪽에 이제 수도를 뒀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왼쪽에 살던 화족들이 갑자기 수도가 동쪽 끝이 된 거예요. 자, 이 동쪽 끝 누구의 땅입니까? 신라 땅이죠. 백제 땅이죠. 예. 지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여기 지금 고려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예, 고려의 사신들이 묵었다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여기 양자강이 흐르죠. 그러면 중국의 화족들이 왼쪽 구석에 살았다면, 자, 위초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총나라가 바로 있고요. 여기 위나라가 바로 있겠죠. 그러면 오나라는 오른쪽 끝인가요? 예, 송건이 살던 오나라? 그러면 이게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자, 중국의 대표적으로 가장 발달된 도시가 여기 이제 양자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중간이에요. 여기 이제 우한이라고 합니다. 우한 폐렴할 때 그 우한이에요. 그 동네가 옛날부터도 그렇게 북적이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오나라에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위촉오. 여기에 그러면 제나라, 양나라 여기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나라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지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도가 우측 난직으로 다 중개들이 비정을 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려산이 남아있고요. 신라마을도 그렇게 발견되죠. 자, 또 고려포가 있죠. 여기 북경 오른쪽에 고려포, 여기 보이시죠? 고려포. 북경 오른쪽에 항구란 뜻이에요. 고려영 북경에 있죠. 뭐 너무 유명하죠. 고려 군사기지입니다. 고려 군사기지. 자, 또 고려성. 북경 오른쪽에 고려성. 이 성곽들이 막 남아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보존을 안 해요. 보존을 안 하고 다 그냥 현지 마을들 벽돌 갖다 쓰고 있고요. 1960년도에 그냥 다 갖다 부셨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고려성에 이렇게 큰 문이 있었다고 하네요. 문이 있고요. 여기 이제 비석이 딱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시멘트 도로를 만들면서 그냥 땅바닥에 비석을 그냥 넣어서 묻어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다 파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놀라운 지명인데요. 자, 중국 화족의 대대로 수도 여기 시안이죠. 낙양 입구 시안이 있는데요. 시안에 여러분 진시황릉이 나오죠. 이 진시황릉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진시황의 무덤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건 이제 병마용이고요, 그냥요. 예. 나왔다 카드라 뭐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근에 병마용이 있는데 산 이름이 여산입니다. 예, 고구려 여자를 써요. 예. 여자를 쓰는데 여기 이제 그걸 감추려고 약간 말맞자를 집어넣는데요. 여산이에요. 근데 이 여산은 옛날에 이제 이 수경주라고 이제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지리지인데요. 여기를 여산이라고 했고 지금은 뭐라고 하면 여산이라 안 부르겠죠. 그래서 여기 토끼산이다. 그래서 토끼귀산이다. 그래서 토이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성의 유적이 1980년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산 동북 쪽에 고려인의 무덤이 막 나와요.
1970년도에. 네, 재밌죠. 그리고 고려 동네도 있고요. 또 여기에 토이산 남쪽에는 고구려인들이 군집했다는 갈석산이 있다. 네, 있었다. 네. 여러분 갈석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갈석산이 어디죠? 만리장성 끝인가요? 만리장성 끝에 갈석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만리장성이 자, 이 지금 진시황 때를 얘기를 하는 데는 한나라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라가 이제 고구려 초기란 말이에요. 예, 고구려 초기에 갈석산이 여기 있었다? 만리장성이 여기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만리장성이 여기 끝이잖아요. 북경 끝쪽. 영토를 후에 잃으면서 여기가 이제 당나라 수도 아닙니까? 영토를 잃으면서 이쪽으로 밀어서 기술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고구려 지역명이 많이 나와요. 이거 이제 고구려 초기 기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간. 중국에 이제 허젠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징 아래쪽이죠. 베이징 남쪽인데 여기 이제 고려 성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곽들, 유적들이 나오고 거의 다 지금 파괴되고 있죠. 자, 이 지역은 김지경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초주와 해주를 쓰신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거리 기록으로 따져 보니까 이 지역이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바로 전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성이었다. 예, 그 지은이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북경의 남쪽 고려성입니다. 자, 또 이제 그 북경 오른쪽에는 이제 조선의 하, 조선하가 흐르고 있다. 조백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자, 또 이쪽 북경의 이제 위쪽 지역에는 이제 고려 지경이라는 게 이제 1950년도에 친구가 다 봤대요. 고려 지경 여기 예, 동북 지질국에서 고려의 경치네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요새 가서 보니까 다 갈았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포가 또 있고요. 예, 고려포가 또 있더라. 고려항구요. 자, 고려장. 고려장은 이제 북경에 있죠. 유명하죠. 이름을 고려장으로 바꿨다. 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장안에 고려거라고 나오는데요. 고려거는 이제 고려곡으로도 이제 불리고 있는데 고려거가 이제 와전됐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제 고려거다 여기가 원래 옛날부터 그리고 고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고구려 초기에 한나라 때가 이제 한나라가 굉장히 작았을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구려 이제 말기입니다. 이때 말기인데 말기 때는 이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의 이제 왕족들, 그다음에 백제의 왕족들을 끌고 오죠. 예, 수도까지 끌고 와서 모욕을 주고 그다음에 왕족들을 다 부흥을 못하게 막죠. 그러면서 이제 살게 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보장의 무덤이 고구려 마지막 왕의 보장의 무덤이 바로 이쪽 시안 북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는 이제 중국 왕조들의 연표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뭐 몇십 년 안 되고 다 망한 나라고 뭐 역사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이 많은 나라들의 수도를 어떻게 잘 찾겠어요. 그냥 다 비정하는 겁니다. 영토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책을 봤죠? 이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여러분도 모르셨던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중국 전역을 누비면서 또 찾은 성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10년, 20년 후에도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중의 인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조선족 말씀드렸죠?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동포가 아닙니다. 자, 환단고기라고 있죠. 환단고기를 얘기했을 때 환빠가 뭡니까? 환단고기는 책 제목이 아니죠. 거표지 이름이에요. 4권이 한 권으로 묶여진 책이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책은 무시하고 옆에 이제 우리나라 원수국이었던 중국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일본 할아버지 책들은 맹신하면서 본인의 할아버지 선조들을 무시하고 있네요. 예.
우리 같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분들의 국가 정체성은 옆 나라들을 더 대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라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버린다는 얘기는 이웃을 버린다는 얘기죠. 남겨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돈이 많을 때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편하고 즐겁죠. 근데 돈이 없을 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지인도 직업을 못 구하는데 엄청난 차별에, 나라 잃은 서름에,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 교민분들 다 애국자 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토록 고구려 영토를 축소시키는 중국. 한사군, 한반도까지 다 옛날 고대 중국의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남과 북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도, 통일을 했을 때도 혈맹인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고대 중국의 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영토는 줄어들게 됩니다. 북한의 영토가 중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가요. 그리고 또 우리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왜냐면 임라인본부, 호남과 영남이 다 옛날에 일본 땅이었대요.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죠.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핑계 삼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할아버지들, 선조들의 원수였던 중국 할아버지와 일본 할아버지들을 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주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먼저 바뀌어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애국자로 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공유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꼭 손가락 하나로 어렵지 않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책보였습니다.